요새 유튜브를 보면 내면보다 외모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영상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내면도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외모를 가꿈으로써 내면의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와 반대로 내면을 잘 가꿔야 그것이 외모뿐 아니라 내 남은 노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도서 생각을 뒤집으면 인생이 즐겁다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예쁘지는 않더라도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부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아름다움이다. 예쁜 것은 사람의 감각을 자극하지만 아름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평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는 내 삶과 외모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의 인생이 묻어나는 게 더 잘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안정과 건강도 우리의 삶과 외모에 도움을 주지만 이 밖에 사고방식이 유연하고 인생을 즐길 줄 알며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얼굴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나이 들어 외모가 좋아진다는 말을 자주 듣는 사람들의 특징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원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한결같이 나이 들어 마음이 편한 것이 천국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지지 못한 것을 불행하게 느끼고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며 투덜대는 삶을 보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을 통해 알겠지만 사람은 하나를 가지면 다른 하나를 또 가지고 싶어 합니다. 월급이 올랐음에도 더 많이 오르기를 원하고 차나 명품을 이미 가졌음에도 더 좋은 차와 더 많은 명품을 욕망하기도 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 자식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닌 소유물로 생각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만들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배움입니다. 나이 들어 영어를 배운다든지 새로운 운동을 배운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움이 아닌 물건에 대한 집착 혹은 사람에 대한 집착과 욕심은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호텔이라도 며칠 안가 편한 내 집보다는 불편한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인생을 대하는 좋은 태도입니다. 이렇게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그것은 당연히 나의 외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욕심이 가득한 역할을 맡은 배우의 외모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무리 뛰어난 이목구비를 가졌더라도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인상을 많이 쓰고 그것이 별로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그렇게 이목구비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내면이 평안하고 만족해하는 사람의 외모에는 미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외모에서도 더 멋지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생각해봐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을 때는 사실 조금 욕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젊을 때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배움과 같은 욕심을 버릴 필요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물질적인 것과 인간관계 관련한 것들을 조금은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 내 노후의 삶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내 자신에게 상을 주기를 원한다면 육신의 욕망에서 정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첫째로 삼아라. 무엇을 위해 저작거리를 헤매는가? 삶이란 그다지 많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다. 이처럼 비교하지 않고 나는 나답게 살고 열정 그리고 자존감으로 자신을 늘 사랑하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좋은 생각들을 하며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느 75세 어르신은 욕심과 비교가 내 안에 없으니 환하게 웃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는 당연히 나의 외적인 모습에도 좋은 영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물론 꿈을 꾸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결과에 집착하고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원하는 결과를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꿈을 꾸고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꿈을 이룬 것입니다. 반드시 결과를 손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과정에서 느껴지는 성취감과 즐거움을 잃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욕심보다는 배움에 대한 욕심, 결과가 아닌 과정 자체의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남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내면뿐 아니라 외면도 더욱 좋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 들어 나의 외모를 좋아지게 만드는 마음가짐 두 번째는 타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 관계에 대한 욕심으로 내 가족 특히나 자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좋은 행동도 아닙니다. 물론 자식이 어릴 때는 가르칠 수 있지만 자식이 성인이 되고 나서까지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타인은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기분 나빠하고 짜증을 내게 되면 내 외면이 어떻게 보일까요? 사람을 바꾸려는 행동은 미련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생 괴롭고 싶으면 남을 미워하고 거기다가 남을 바꾸려고 하면 된다. 이 두 가지를 하면 인생이 굉장히 괴로워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는 마음은 오만이고 사람은 각자의 삶 속에서 변할 계기가 있어야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군가 대신 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시절이 오기 전까지는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세계적인 강연가 브라이언 트레이시 또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며 그저 현재 있는 그대로 대하라고 조언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도 혹은 변화하리라고 기대하지도 말라고 말이죠. 이처럼 타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힘을 쏟게 되면 쓸데없이 내 체력과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주변의 인간관계로 걱정하는 분들의 외모를 보면 얼굴에 항상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이고 주름이 더 깊어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의 절반 이상을 걱정과 근심을 하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분들을 보면 훨씬 표정에서부터 여유가 느껴집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내면을 바꾸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인생에 간섭하려 하지 말고 그저 나의 내면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속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웬만하면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조언을 주고받는 것은 서로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사건건 내 행동에 대해 지적하고 언제나 나의 기분을 저조시키는 사람과는 과감하게 인연을 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만날 때마다 힘이 빠지고 당연히 그것은 나의 자존감과 외면에까지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정리하면 타인을 바꾸는데 내 체력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을 내가 바꿀 수도 없거니와 거기에 내 아까운 체력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의 내면에 더 신경을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여유로움이 생기고 근심이 줄어들어 외모에도 그런 여유가 나타날 것입니다. 나이 들어 나의 외모를 좋아지게 만드는 마음가짐 세 번째는 평소에 좋은 말을 하고 쉽게 짜증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음식이 맛이 없을 때 누군가는 재료를 탓하고 내 음식 솜씨를 탓하지만 누군가는 내가 요리를 했다는 것에 뿌듯해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자연스레 안 좋은 말들이 나올 것이고 감사해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잘했다며 자신을 칭찬하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에 놓이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당연히 나의 외모에도 티가 날 것입니다. 간혹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며 짜증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신가요?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인상을 쓰며 짜증을 내는 지인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렇게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는 사람과 평소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특히나 나이가 들어 외모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생겼다고 도도한 인상이란 소리를 많이 들었던 어떤 분은 어느 순간부터 인상이 좋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더니 이젠 일상처럼 듣는다고 합니다. 이분은 예전에는 인생을 완벽하게만 살려 하고 그게 틀어지면 쉽게 짜증내는 성격에다 친한 사람들이 아니면 웃지도 않고 낯을 많이 가리는 차가운 인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내려놓고 짜증내는 성격을 고쳤더니 지금은 늘 미소를 띠거나 웃는 얼굴을 해서 주변에서도 그게 많이 느껴지나 봅니다. 나이 들수록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들을 만나면 눈에서 레이저를 쏘고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행동을 상대방이 하고 있으면 더욱 쉽게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예전에 비슷한 상처를 받거나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예민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예전에 겪었던 나쁜 경험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먼저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얼마나 타인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했는지를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공격적인 마음가짐과 예민한 태도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무례한 사람에게는 공격적인 태도를 한 번쯤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우리는 혼자 있을 때 혹은 타인과 어울리는 상황에서 쉽게 예민해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말 습관을 가진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첫째는 안 좋은 상황임에도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잘못 만들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 닥쳤을 때 누군가는 그냥 바로 포기해 버리려고 하지만 좋은 말 습관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서 일을 실제로 해결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힘든 순간은 지나갈 거라고 믿고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힘들고 바쁠 때 지금 좀 고생하고 있다가 맛있는 저녁을 먹을 거야. 이것만 얼른 마무리하고 영화 보며 푹 쉴 거야 와 같은 생각으로 힘든 시간들을 견뎌냅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상황이 나에게 발생해도 이 정도에서 끝난 게 어디야? 라며 더 최악의 상황이 생기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 습관을 가진 사람이 어때 보이나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보기 싫게 느껴지거나 가식적이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크게 듭니다. 이런 말 습관은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 습관은 곧 스스로의 품격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품격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통하는 말과 예의 있는 태도, 진심 어린 마음이 삶 속에 녹아 있어야 품위 있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것이 겉모습에서도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소한 것에 쉽게 짜증을 내고 불평하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긍정적인 말 습관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짜증나는 상황이 생길 때 한 번만이라도 긍정적인 말 습관을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어떨 때는 잘 나올 것이고 어떨 때는 다시 짜증을 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말 습관을 조금씩 천천히 바꿔나간다면 그 효과에 매우 놀랄 것입니다. 나이 들어 나의 외모를 좋아지게 만드는 마음가짐 네 번째는 나이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은 젊을 때는 크게 티가 안 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나이 들었으니 배움을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반면 누군가는 나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어렸을 때 해보지 못한 것들을 많이 시도합니다. 앞서도 얘기했듯 배움에 대한 욕심은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혹 70대 할머니가 60대 할머니를 보며 한창이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80대 할머니가 70대 할머니를 봤을 때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이 제일 한창입니다.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천천히 배우고 하나씩 시도해보는 것은 나이 들어 나의 뇌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87세이신데도 손녀들에게 핸드폰을 배우고 새로운 기능도 열심히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단톡방을 만들어 시골 노인들 불러 모으고 자식 손녀들에게 유튜브 동영상도 보내시고 심지어 기차도 모바일로 스스로 예약하신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50대인데 대학을 입학한다든지 어려운 시험에 공부해서 합격을 하고 경제를 공부한다든지 나이가 들었어도 끊임없이 배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를 쓰고 어떤 분들은 영어 공부도 하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배워야 할 게 점점 더 많아진다고 말하곤 합니다. 반면에 시도조차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모든 일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선뜻 시작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워 보이는 일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잘할 수 있을까에 집착하는 것보다 실행하는 과정을 즐기는 태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큰 일도 작은 일로 쪼개서 작은 것이라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무언가를 배우는데 나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배움을 멈추면 더 빨리 늙게 될 수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배움에 대한 설렘으로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아직까지 매우 설렙니다.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지금이 제일 빠른 날입니다. 그러니 무언가 배움에 망설임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얼른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배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눈이 초롱초롱하게 보이고 더 젊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분들보다 매일 배우며 성장하는 분들이 표정에서부터 자신감이 더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배우고 싶으신가요? 그것은 운동이 될 수 있고 예술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뜨개질 글쓰기와 같이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신다면 주변 내 또래들은 어떤 취미를 하는지 관찰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젠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없다는 말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찾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넘쳐납니다. 지금 바로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그것들 중 제일 하고 싶은 것 하나를 골라 시작해 보세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노후의 삶의 질이 훨씬 더 올라갈 것이고 내 외모에서도 자신감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외모가 좋아지는 사람들의 특징 4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물건 혹은 사람에 대한 욕심을 포기할 줄 아는 것. 둘째는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 셋째는 평소에 좋은 말 습관을 유지하는 것. 마지막 4번째는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외모 관리는 청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의 성형이나 명품을 사는 것은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내면을 가꿈으로써 나의 외면과 인상을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정말 중요한 경제 상황이나 건강도 꼭 관리하셔서 나이에 비해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뻔한 말씀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뻔한 얘기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만이 진정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 중 꼭 하나만이라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여러분을 인생지혜가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